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이 14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일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지역이 남측구역에서 이제 중심에 박혀 있고, 현재 이제 이주 철거와 함께 그 도덕선 자락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드리게 됐습니다. 14구역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이제 재개발구역 16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그 11구역이 있는데, 지금 16구역 현장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고, 작은 어떤 도로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주택들이 재개발로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앞에 팰리스필이 보일 거예요. 네. 소규모 어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안에서 자그마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니까 이 일대에 대한 다 4m 또는 조금 넓으면 6m 도로변인데 이거에 대한 도로 확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주변은 그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주차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원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난립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광명시에서는 전체적인 지역을 좀 강력적으로 선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아웃라인을 제공한 겁니다. 이 14구역이 중간에 껴있고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남북축이라는 큰 축이 형성이 되면서 이 좌우로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네.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반대, 건설 경기 침체 더불어 갖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구 전략 일환으로 주민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뉴타운 사업을 취소를 시킨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는 또 이런 다시금 뉴타운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한편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동이 약 70만 평이 돼요. 이 70만 평 범주 내에서 두 개 사업이 공존하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또 주민 간의 찬반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이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이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갖고 주민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재생에 대한 사항이 나갈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있고, 1년, 2년, 3년 지나면은 그 자생적인 틀을 갖고서 이 마을 범위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